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유명하죠. 중간에 이제 중퇴하고 이제 갖고 뭐 애플도 유명하죠. 물론 이제 잠깐 HP에서 잠깐 일을 하기도 했지만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인터넷에 가까운 거고요. 구글도 마찬가지로 레디 페이지나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석박사,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중간에 이제 학생일 때 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학생 창업도 꼭 뭐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.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학생이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벤처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한 분이 물론 이제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번 창업을 해보시고 성공해 싶은 분이 두 번째 창업을 할 때 많이 투자를 하세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김범수 회장님, 한게임의 김범수 회장님이 창업을 하시면은 거기 바로 투자가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생각하시니까. 하지만 대부분 소위 말하는 대박 업체들은 대부분 다 첫 번째 창업에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제가 이제 네이버를 뺐습니다만 김범수 회장님 아니고 이혜진 회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로 나오셨는데 비록 직장 경험이 있으시지만 창업은 첫 번째 창업이에요. 그리고 NC가 유일하게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. 아마 김택순 대표님이 한명가 그쪽에 좀 계셨다가 오신 걸 알기 때문에 NC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국내 그 상장된 IT 인터넷의 그 최고 업체들은 다 보면은 첫 번째 창업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투자자의 말은 리스크는 두 번째 창업할 때 넣는 게 훨씬 더 적긴 한데 소위 말하는 대박 치려면은 첫 번째 창업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초대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창업이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생일지라도 그리고 첫 번째 창업일지라도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린 스타트업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실 텐데 결국은 저는 이걸 잘 표현한 게 탐 피터스의 준비 발사 조준이라는 말이 좀 린 스타트업하고 상당히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. 이 비유가 뭔가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비 발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켓을 쏩니다. 달나라까지. 그러면은 열심히 막 계산해서 조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준비해서 발사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대기업 방식이라는 거예요. 대기업 방식이고 좀 더 리인하게 가려면은 먼저 준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조준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면은 이게 포트리스 게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옛날에 포트리스 게임 해보셨죠? 포트리스 게임 썼는데 무슨 로켓처럼 뭐 이렇게 막 계산기 계산하고 안 하잖아요. 대충 눈대중으로 딱 갖다 대고 쏴보고 더 앞에 떨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툭 쳐서 또 뒤에 또 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잖아요. 이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린 스타트업의 철학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뭔가 하면 커스터머 디벨롭먼트가 중요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보팅입니다. 물론 뭐 이게 좀 아이템마다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주로 공대니까 포항 공대니까 좀 다를 수 있을 텐데,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말 어떤 혁신적인 다른 기존의 어떤 기술을 능가하는 어떤 특허 기술을 낸다. 그러면은 뭐 좀 다른 것 같아요. 특히 B2B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. 근데 그게 아니라 B2C 제품이고 사용자들이 이용할 거다. 그러면은 뭐 그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상관없이 고객에 대한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앞만 좋아봤자 뭐예요? 고객이 안 사주면 끝인데.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B2B도 마찬가지죠. 크게 보면 고객이 도대체 이게 필요한 기술이냐.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. 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제품을 누가 잘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을 누가 더 잘하느냐. 도대체 고객이 앞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뭐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.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제품 개발보다. 근데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쏟아야 되고 이게 틀렸다 싶으면 단계별로 가다가 아니면 다시 롤백하고 또 가고 수정해서 가고 피보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훌륭한 기업은 굶주림보다는 소위 말하는 과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. 선택과 집중. 대기업도 하물며 이러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노키아가 맛이 갔죠? 잘 아시다시피. 왜냐? 노키아가 어떤 대세인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실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독자 OS에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간 거죠.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기업조차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하나에 집중할 여력이 하나에 집중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분산하면 백전백패가 된다는 거야.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고요.
그리고 이제 뭐 이건 주로 IT 쪽이긴 하지만 뭐 B2C 경우는 보통 서비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통 수익 모델 좀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. 뭐 이 말이 수익 모델 전혀 고려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은 고려를 해서 시장에 규모는 있다고 전제를 하되 먼저 서비스를 디벨롭먼트 하면서 고객들을 디벨롭먼트를 해서 우리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이 어떤 유형인지 그런 걸 알고 처음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에 맞춰서 또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. 서비스 따로 비즈니스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. 결국 우리 서비스 고객이 비즈니스 고객이니까요. 그리고 이제 B2B 경우에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도대체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많이 발품을 띄워야 돼요. 발품을 띄워서 시장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키맨이고 도대체 누구랑 우리가 파트너를 맺어야 되고 근데 항상 보면 재밌는 게 B2C 잘하는 사람이 B2B 오면은 맨날 인터넷에서 마케팅 조사만 하고 있어. 그래서 좀 탁상공론적인 도대체 누가 키맨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고요. 또 B2B를 B2C 시키면 또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B2C는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어. 설득하면 안 돼요. B2B는 우리가 영업하면서 고객을 설득할 기회가 있지만 B2C는 그냥 한눈에 보고 아니면 그 제품 아니면 안 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그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뭔가 만들고 그걸 한눈에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B2B 영업하는 사람이 B2C 또 마케팅을 하면은 또 그런 실패를 많이 해요. 그런 식으로 양쪽에 좀 밸런스를 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초기엔 결국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. 남이 안 해서요. 가끔 보면은 뭐 자기가 무슨 슈퍼갑도 아닌데 스타트업이 남들 다 자기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천동설, 지동설 옛날 이야기처럼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를 위해 줄 거라고. 그건 정말 착각적인 착각이고요. 결국 직접 알아야 됩니다. 처음에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고객이다. 계속 강조하지만 고객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고객이 결국 가장 공정한 심사위원입니다. 그러니까 뭐 투자자 그 다음에 뭐 무슨 경진대회 심사위원 다 필요 없어요. 저도 뭐 심사위원 타고 투자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고객을 바라는